네, 반갑습니다. 워슨새벽입니다.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 마인드와 그리고 주요한 뉴스들을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분석하는 워슨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3, 4일 정도 만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장 구간에 좀 진입을 하고 나서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계속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미드텀 랠리가, 그리고 또 미드텀 랠리를 넘어 조금 더 상승이 되는 상승장이 온다라고 해도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 방송하는 부분은 한동안은 유지를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질문들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XRP나 비트코인 차트 좀 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제 금리 방향에서 짧게 이야기 드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예측 수치,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헤데라 관련된 코인에 대한 차트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요새 좀 많이 움직였던 도지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뭐 도지코인이 얼마나 더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제가 드리지 않겠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지코인이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고 다른 코인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럴 때는 사실 오르지 않은 코인에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더 훨씬 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은 쫓아서 사는 거는 이제 잘 맞지 않다. 저와는 일단 잘 맞지 않고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하고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이제 현재 0.236 요 피보나치 아래에 계속 갇혀 있는 상태고, 지금 요 내려오는 요 선 있죠? 요 선을 200일선, 요 선을 한번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는 걸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10월 말하고 11월 초가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는 거를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대하는 근거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이제 강하게 올리지 못할 거다. 그래서 11월 초에 있는 0.75 같은 경우는 아마 올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건 이미 미국 국채 시장이나 이런 데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올리고, 12월에도 조금 작게 0.75보단 작게 올리고, 그 내년부터는 이제 더 작게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형태로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제가 계속 예상을 드렸었는데, 그 근거를 이제 짧게 좀 이야기 드리면, 여기도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 2022년 7.4%에서 급격히 낮아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근거에는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에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형태, 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하는 형태가 되면 종전이라든지 휴전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금 여러 가지들이 풀릴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측들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또 얼마 전에 미국이 이제 국채 시장에서 뭔가 요동이 쳤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일본 우방들이, 호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들이 금리 인상을 미국처럼 따라서 올리질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뭐 일본 같은 경우 제로금리를 오래 유지했었고, 그래서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지를 못해요. 따라서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엔화가 폭락을 하고 파운드가 폭락을 하고 전 세계 지금 달러 대비 다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방어해야 되고 파운드를 방어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방국들이 미국의 국채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미국 시장, 미국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미국이 쏜 화살이 미국한테 좀 돌아가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내부에서 굉장히 그 국채 관련된 부분에서 뭐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나와 있는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살펴보면 그 모든 정치적 상황이나 흐름들이 다 이 차트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이때가 2008년도거든요. 8년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 아래는, 위엔 이제 노란은 바이 시그널이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암호자산을 사야 될 시그널, 그 달러 인덱스가 최고점에 다다랐던 시기고, 이 아래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 암호자산을 팔아야 되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쭉 흘러가 보면 이때가 팔아야 될 때죠. 거의 이 고점을 지나서 요 원저리부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죠. 여기 지점, 여기 지점이 여기. 그래서 쭉 올라가서 여기 지점에 다다랐죠. 그러면 여기 바닥이었던 때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서 달러 인덱스가 한 번 더 피크를 치는, 이 지점 지나서 또 여기 다 쭉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은 후에 다시 여기도 다시 달러 인덱스가 쭉 내려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다다를 때 이때 지금 여기인 거예요. 이때
달러 인덱스가 쭉 빠지고 다시 반등할 때 이때가 이제 또 매도 시그널인 거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때가 매도 시그널이었네요. 그 다음에 쭉 가고 다시 여기 쭉 내려오고, 이때도 2021년 4월에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딱 쳤을 때 이때 매도 시그널이었던 거죠. 이때도.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여기 좀 올라올 때 다시 여기 한번 상승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 100% 딱 맞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다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어디냐라고 보면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고 깨져갖고 지금 이만큼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라든지 미국의 국채 상황이라든지 뭐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아주 급격하게 막 올리는 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11월, 12월 이 정도 올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완화 스탠스를 가지던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암호자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되게 선반영 되니까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려올 거다. 달러 인덱스가 이 채널에서 다시 좀 내려올 거다. 그걸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에 비트코인의 요 양봉을 기대를 그래서 해보고 있다. 여전히 11월 달에 10월 말 11월 초에 제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이 먼저 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게 다시 200일선 여기에 붙여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좀 맞다가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면 지난 여기를 넘어서 0.5를 넘어서 이제 더 상승을 해주겠죠. 그래서 아마 뭐 요번에 미드텀 릴리 한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0.786 그 정도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전 세계 인터넷 이제 및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예요. 그래서 50억 명이고 인터넷은 지금 47억 명이에요. 소셜 미디어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60%가 전 세계 인구 대비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2000년도 때 한국 같은 경우 되게 빨리 인터넷 보급이 됐죠. 그러면 되게 빠른 나라들은 이때 보급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점점 후진국들이 보급이 되는 형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 대비해 갖고 보급률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될 텐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때 초반에 많이 보급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암호자산은 어떻게 되냐. 2022년 전 세계 3억 2천만 명 이상의 암호자산 사용자가 있는 정도에서 4.2%로 추정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4.2%라 그러면 이때예요. 거의 한 1998년 정도인데, 지금 한국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암호자산을 경험해 본 사람이 좀 있죠. 그래서 선진국들 기준으로는 앞으로 5년 정도면 요때 요 정도의 암호자산, 선진국 기준으로 암호자산이 대부분 대중화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후진국들이 쭉 암호자산 보급이 깔릴 거다. 근데 인터넷 보급처럼 이런 식으로 한 20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암호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서 돌아가나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결제를 그걸로 하니까. 그러면 이미 모바일은 인터넷이 다 깔려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전 세계 다 깔려 있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단축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암호자산이 보급이 다 될 거고, 그 앞단에 3, 4년, 5년 안에 선진국들은 암호자산이 대중화가 증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뭐 이더리움이 떨어지고 XRP가 떨어졌다고 해도 살아남는 코인은 향후 한 3, 4년 안에 엄청난 또 상승이 있을 거고, 결국에 새로운 부의 바구니가 된다는 걸 증명을 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럴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4.2%밖에 안 되죠, 전 세계. 그럼 굉장히 초기에 있는 건데, 이 초기 때 우리가 그 인터넷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증명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암호자산 시장이 앞으로 몇 년에 암흑기가 오냐 안 오냐, 이런 계속해서의 그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증명을 요구하면서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하고 증명은 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회의 순간에 늘 공포가 엄청나게 같이 와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더리움이 220만 원일 때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 220만 원이 진짜 싼 가격이고 좋은 가격입니다 라고 안 알려준다는 거죠. 나중에 이더리움 1000만 원이 됐을 때 생각을 하면, XRP 역시도 또 마찬가지고, 나중에 XRP가 7, 8천 원 가 있고 만 원 돼 있을 때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XRP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상을 안 하시겠지만, 그때가 왔을 때라고 하면 지금 650원에 있을 때 XRP가 진짜 좋은 가격에 지금 사실 수 있는 완전 핫한 가격입니다 라고 이야기 절대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기회의 순간에 기회하고 증명은 동시에 존재하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명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공부를 정말 하시면서 기회하고 공포를 같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XRP의 이제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 현재 XRP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0.236 여기에 거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11월 4일 정도가 됩니다. 이 수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11월 4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11월 4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한 11월 4일 요 노란색 요 선 있죠? 좀 확대를 해서 보면 4시간 봉으로 잠깐 볼까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이 수렴 자체가 정리되는 게 거의 11월 4일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전에 좋은 흐름으로 이제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계속 좋은 흐름으로 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의 뷰는 다르기 때문에 안 좋은 뷰로 이제 무조건 하락할 거라고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각자의 뷰를 존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다음에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요거는 당연히 뛰어넘을 것 같고요. 0.38이 뛰어넘고 0.5에서 그 다음 여기 바운더리를 다음으로 갈 구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정도를 가면 한 84%에서 100% 정도, 그 다음에 60% 정도 요 상승 정도를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엄청난 큰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 안착을 한다. 이 정도에 안착을 하는 걸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인리스트 재상장이라든지 XRP의 소송 합의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XRP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가 현재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원래 이더리움 대비했다라고 하면 현재 한 요 정도, 이 정도 바운더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한 6달러에서 4달러 이상에서 6달러 이 정도 사이에 가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 있을 거다. 실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XRP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코인이죠. 근데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RP는 전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에 대부분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XRP의 리또속이 갖는 프레임은, 진정한 리또속 신나는 노래, 이 리또속은 마지막에 진짜 모두가 결국에 XRP는 리또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정말 급등을 해서 진짜 리또속, 리플이 많이 오르면서 속인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마찬가지였죠. 뒤늦게 오르고 급격하게 오르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XRP BTC 차트도 우리가 보는 이유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요 200일 내려오는 선을 요거로 올라가는 요런 상승이 저는 11월 초에 나올 걸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11월에서 만약에 초에서 제가 이제 기간까지는 정확히 저 역시도 틀릴 수는 있지만 지금 100일선 아래에서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일선을 뚫고 가는 거는 별 일이 아니고 200일선을 한 번에 뚫고 안착하는 게 지금 이미 10월 말이기 때문에 11월 초 다음 주를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좋게 또 방송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아까 소개를 제가 잠깐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주봉인데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지금 일봉에서 어느 정도 이평선들을 많이 파란 선 여기를 내려와서 다시 맞춰주는 형태. 그래서 지금 파란 선, 요 녹색 선으로 대부분 타고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녹색 선 급등이 나온 이후로, 드라이브를 건 이후로 계속 녹색선을 타고 올라가는, 지금도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타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 단기 이평선 떨어지는 것들 해가지고 다시 파란 선까지 깨지면 그때 이제 비로소 완연한 하락의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이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11월 초 이제 다음 주에 연준이 0.75를 올리겠고, 그런 이후에 뭐 요게 조금 다시 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는 될 수는 있지만 수렴을 다시 하다가 다시 파란선을 깨는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거시적인 흐름은 결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고열된 건 누구나 다 잘 알죠. 그러므로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가 트위터 요번에 인수하는 데 있어서 일부 주주로 참여를 한 거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주당 54.2달러에 했고 총 440억 달러, 하나로 약 62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공식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이낸스가 이번 인수에 5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래서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제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는 데 있어 참여를 했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일론이 트위터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사용 및 채택을 확대하기 위한 소셜미디어와의 웹3를 연결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팀을 꾸려가지고 자기네들이 트위터가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 기반의 뭐 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하는, 지금 스페이스X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중심이 되는 앱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바이낸스가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1.3%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BNB 코인도 그 안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 블록체인 협회가 법원에 리플 지지 문건 제출. 그래서 미국의 블록체인 협회가 SEC 관련된 소송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이제 리플을 지지하는 문서를 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리플이 굉장히 유리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은 가을의 코인이기 때문에 11월 중순인 16일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 뱅크먼이 FTX 창업자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대표적인 약간 금융 엘리트 쪽의 거래소인데, 여기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BNB, BUSD 이런 코인이 있잖아요. 바이낸스도 그런 것처럼 FTX에서도 USD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겠죠. 여전히 이런 데들도 막강하게 점유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암호자산 시장이 거래소 코인들은 생각보다 암호자산 시장이 폭락이 와도 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FTX 코인하고 BNB 코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암호자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실 때 조금 애매하다, 이게 더 올라갈지 뭐하다 애매하다고 할 때는 거래소 코인으로 바꿔 두시는 것도 또 나름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락률 자체가 다른 코인에 대해서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예전에 한컴 아로하나 코인이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세 조정 계획서가 나왔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수사를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코인을 엄청 찍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코인 펌핑을 하고, MM이라고 해요. 이제 마켓메이커 하는 팀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격을 올리고 펌핑을 해요. 지금은 시세 조작에 대한 금융법 자체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주식시장은 하는 와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뭐가 많은데, 지금은 범죄가 증명된 이후에, 다 완성이 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더 이 업비트에서도 주요한 코인 몇 개 빼고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차트에서 급등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임 하다가 급등을 하고 좀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엄청 급등을 하고, 2021년 상반기 상승장 때죠. 하고 지금 다시 이만큼 또. 그래서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또 올라오고 나면, 비트코인이 좀 올라오면 당연히 여기서 좀 쉬면서 그리고 가다가 또 가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 안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단기간에 상승 나온 코인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조금 제 성향하고는 일단 맞지 않고, 제 채널을 보신 여러분들하고도 그렇게 잘 맞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심하셔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때 엄청 터졌었죠. 이 거래량이 터진 거 보세요. 여기서도 보일 정도로 지금 이만큼이 터진 건데,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0.5까지 더 올라갔다가 어떤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조정을 거치고 또 잠깐 쉬고 이평선도 이렇게 벌어졌다가 지금 이평선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거의 이평선이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예요. 단기 이평선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좁혀지는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도 다시 또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XRP도 60% 상승할 때는 쫙 벌어지고 지금 이평선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평선의 에너지를 받으려고 모여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단기 이평선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내려오고 조만간에 11월 한 1일, 3일 정도 되면 2, 3일 정도 되면 이평선들이 다 정비열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의 이 장기 평선 아래로 깔고 빨간 선 더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모여서 다시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이평선 관점에서 보시면 도지코인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한 상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또 코인 중에 하나 헤데라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안 오른 코인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그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뭐 괜찮고 그리고 비전도 괜찮은 코인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헤데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0.236도 못 가서 아래에 지금 박박 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평선들이 여기서 에너지를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내려오고 있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도지처럼 급등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역시 이제 여전히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아무리 내려왔다고 해도 결국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한번 헤데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여러 그 초기업들한테 이제 초기업들하고 그들한테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초기업화 되어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XRP BTC 차트를 마지막으로 좀 보면, 도지코인 같은 게 갑자기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XRP BTC 차트도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도 이평선이 거의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 내려오는 거 거의 정배열되기 직전인 거예요. 장기 이평선 아래로 좀 더 내려오고 조금 요거 더 올라오고, 요것들 단기 이평선들 아래로 깔린 것들 좀 더 위로 이제 붙여주고 요거 깔리고 하면 이제 완벽하게 정배열이 되면서 지금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다음에 굳이 볼 수 있는 선 같은 경우는 뭐 한 이 정도. 그래서 이 선을 넘어서 그 다음 이 선을 넘어서 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승 나올 때는 역시나 큰 호재들과 함께 비트코인 대비해서 혼자 그 상승을 이뤄내겠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일주일 안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11월 초 그리고 10월 말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또 제가 방송에서 조금 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구였습니다.